안녕하십니까. 이천화과학학원 생명과학 김태경 선생입니다. 이제 3월 서울시 모의고사 봤는데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평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심지어 작년 3월 모의고사보다도 더 쉽게 나와서 시간도 여유롭게 풀었을 것 같고 이렇게 고생시킬 만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설을 하긴 할 건데 자기가 틀렸던 문제만 좀 집중을 하면서 자기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거 얼마만큼 이제 체크킹이 되는지 빠진 부분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시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생물의 특성이죠. 캥거루쥐에 대한 자료인데 농도가 높은 오줌을 생성해서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농도가 높은 오줌 덕분에 어떻게 돼? 건조한 지역에 서식한다. 환경에 적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씨앗이나 곤충을 섭취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대사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캥거루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하지, 생물이니까. 기억은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하고요. 니은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질병과 병원체. 질병 ABC에 관한 건데 이 병원체가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해서 봅시다. 원생생물에 속한다. 말라리아에 관한 설명이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 중에 누구? 바이러스인 독감. 그렇다면 남은 C는 결핵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의 병원체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봐.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 그 다음에 결핵은 세균이죠. 자, 요걸 토대로 보기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기억, A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원생생물의 특징이지. 곤충을 매개로, 특히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이 되고요. 니은 B는 결핵이 아니고 독감. C, 병원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그쵸? 결핵은 세균이고 세균은 단세포 생물. 따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에너지 관계의 이제 생태계 문제인데 보자고. 어떤 생태계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라고 했어요. 여기가 전체가 총 생산량, 그리고 여기가 순 생산량. 그렇다면 A는 호흡량. 그런데 이거 지금 생산량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야? 지금 식물 군집이라고 했지. 즉, 생산자가 이제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자, 표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을 나타냈는데 1과 2는 생산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20%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3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에너지 양이 1차 소비자보다 더 많아. 1차보다 하위 단계니까 여기가 생산자. 그렇다면 여기가 2차 소비자가 될 것이고, 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20%, 2차 소비자의 5분의 1. 그럼 3차 소비자의 5배인 15만큼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억. 1은 생산자가 맞고요. 2의 호흡량은 A에 포함된다. 아무 상관없죠. A는 누구 거야? 생산자의 호흡량이라서 아예 소비자를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이다.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15고요. 그 밑에 1차 소비자는 100. 그럼 몇 퍼센트? 15%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만 맞아.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인데 어디 보자고. 영양소가 들어왔다 나가요. 뭐죠? 소화계. 중간에 여기저기 운반하는 순환계. 오줌 배설하는 배설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 A는 배설계이다. 소화계지. 니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호르몬은 누가 운반하지? 혈액이. 혈액은 순환계니까 맞는 설명이지. 대장은 C에 속한다. 대장은 뭐야? 소장 뒤에 붙어있는 장. 뭐지? 소화계죠. 소화계. 배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만 맞지. 자, 세포주기에 관한 건데, 자, 여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보이지, 그치? 제세포에 세포주기라는 표현을 써줬고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 관한 얘기인데, 자, 뭐라고 했냐? 구간 1은 디귿 시기에 속한다. 구간 1은 DNA 양이 비스듬히 올라가고 있는 S기, 이게 어디야? 디귿. 그럼 디귿이 S기. 그럼 그 앞에는 G1기, G2기, M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은 EN에서 EN 염색 분체 분리니까 맞는 설명. 니은 시기, 즉 G1기 세포와 리을 시기, G2기 세포의 핵상이 같다. 그치? 체세포 분열은
모든 시기의 핵상이 2n, 핵상은 2n으로 같습니다. 디귿. 구간 2의 구간 2의 세포에서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이거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지? 이가 염색체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중기까지, 즉 감수 분열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체세포 분열이잖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지. 자, 혈당량 조절 문제야. 자, 호르몬 X를 투여했더니 혈당량이 낮아졌어. 뻔하지? 그럼 누구니? 인슐린. 자, 볼게요. 기억,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X가 분비된다. 그쵸? 베타는 인슐린. X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그럼 혈당량 낮아지겠네?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X의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은 낮추는 호르몬이야. 낮아졌는데 분비될 필요는 없죠. 낮아졌을 때는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이 분비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야. 자, 과학의 탐구 과정.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A에는 주로 흰색 털을 가진 생쥐가, 갈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B에는 주로 갈색 털을 가진 생쥐가 서식하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진 생쥐가 포식자에게 공격을 적게 받아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설을 세웠지요. 서식지 A, B에 각각 같은 수의 기억 니은을 놨는데 일정 시간 후에 공격받은 모형의 비율을 조사를 했대. 근데 그 기억과 니은은 흰색 생쥐 모형과 갈색 생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죠.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진 생쥐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도출이지. 그럼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서식지 A는 어디였어? 흰색 토양이 있는 서식지. 서식지 B는 갈색 토양이 있는 서식지였어. 그랬더니 얘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 그럼 흰색이 보호색이 될 거고 여기가 갈색 모형일 거지. 여기는 흰색 모형.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지요. 가설 세우고 실험했단 말이야. 생쥐 털색은 종속변인이다. 종속변인은 결과지. 지금 뭐 측정했니? 모형이 공격받은 비율을 측정을 했으니까 저게 종속변인이 돼야 돼. 자, 기억은 갈색 생쥐 모형이었나? 아니죠. 흰색 생쥐 모형이 되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는 거야. 자, 근수축 문제. 숫자를 조금 변형해서 줘서 그냥 시간 없다고 알던 숫자 넣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자.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림에서 기네디가 일반적으로는 왼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운데 H대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 놓치면 안 돼. 언제나 근수축 문제가 나오면 구간을 확인할 버릇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구간은 H대, 이번에 겹치는 구간, 이번에 I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점 T1, T2의 일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의 변화량은 델타, 니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그렇다면 기억, 니은 합은 2분의 델타. 자, 그럼 기억 마이너스 디귿, 기억이 H대니까 델타, 디귿은 2분의 I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거 뭐니? 아하, 얘도 2분의 델타. X 변화량은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0.2가 감소했어요. 그럼 얘도 0.2 감소해서 0.2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0.4 감소한 2.7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수 물어보는 거 먼저 확인을 할게요. 기억, A는 0.2다. 맞아요.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사실 뭐 A대는 변하진 않으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해가 아니고 이럴 때 이 구간을 이렇게 봅시다. 요거의 구간을 빼볼게. 그럼 기억이 사라지거든. 그리고 뭐가 남니? 니은 플러스 디귿이 남는데 니은 플러스 디귿이라는 여기 액틴 반쪼가리가 되겠지. 그래서 빼면 얼마야? 요 두 값을 빼면 1.0, 즉 니은 플러스 디귿이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림에서 대칭으로 1.0, 1.0 요 상태의 구요. and T1일 때 X의 길이가 3.1. 그럼 가운데 H대는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1.1을 구했으니까 니은은 0.3, 역시 1.1 빼서 0.4가 되려면 0.7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집어넣어보자. 여기 0.3, 0.3 대칭,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디귿 0.7, 0.7 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A대가 어디야? 여기? 예. 그럼 얼마? 1.7. 자, T1일 때 니은의 길이 좀 전에 구했네. 얼마니? 0.3.
이번엔 T2일 때 무슨 길이? 디귿의 길이. 자, 근데 변화력을 이용하면 돼. 디귿은 얼마 변해? 2분의 델타만큼 변하니까 마이너스 0.2가 일어나야 돼. 그럼 여기에서 T2가 되면 마이너스 0.2를 해서 0.5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길이는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기억만 맞죠? 자, 항원 X와 Y에 관한 방어작용 실험이라고 했어. 한번 볼게.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3을 준비를 하고요. 자, 그다음부터 중에 생쥐 1한테 기억을 주사합니다. 자, 요걸 주사를 했어. 근데 기억은 X하고 Y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원 뭔가 한 가지를 넣어줬어 이런 얘기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1에서 A, B를 분리해서 2에다가 A, 3에다가 B를 넣는데 A와 B는 혈장과 기억에 대한 비림푸구가 분화된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얘기를 했대. 그럼 혈장에 뭐가 들어있어? 항체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 3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X하고 Y를 순차적으로 주사를 해봤고 그 변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A를 주사했는데 항체 농도 변화가 없었어. 항체 주사한 게 아니네. 그럼 뭐니 이게?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항원 X를 주사를 했더니 뭐 했니? 1차 면역했는데? 그러면 저 기억세포는 X에 관한 기억세포가 아니네. 그리고 Y를 주사해봤더니 바로 빵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Y에 대한 2차 면역을 했어요. 즉, 이때 만들어진 기억세포는 어느 항원에 관한 거다? Y에 관한 거다. 그럼 처음 주사했던 게 Y였어. 이렇게 되고요. 자, 생쥐 3을 볼게요. B를 주사해. B는 혈청이지? 혈장을 주사했는데 항체 농도가 0이 아니니까 항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그래서 어떻게 되니? X에 대해서 1차 면역을 했고요. 당연하지. 이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Y를 넣어도 1차 면역을 해요. 왜? 항체가 다 사라진 뒤고. 그런 입장에서 생쥐3은 아무것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둘 다 1차 면역을 해요.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혈장이 아니고요. 기억세포고요. 구간가는 여기 있는 항체 농도 급상승하는 구간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대. 이 문장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는 있어도 형질세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어. 그치?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구간남이 여기지. 그치?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기억은 Y였고 Y에 대해서 어떻게 돼? 항체가 만들어졌거든? 특이적 면역 하긴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디귿만 맞는다. 자, 가계도 문제가 이보다 더 쉽게 나올 수는 없어. 이거 고2 모의고사인 줄 알았다니까. 깜짝 놀랐어. 너무 쉬워서 3페이지도 아니고 2페이지까지 땡겨져 왔으니까 이 문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였다. 볼게요. 정록생명은 X형 색채에는 대립유전자 A세트에서 결정이 되며 라지 A가 완전 우성이야. 그 다음에 가계도에 이렇게 쭉 표시해서 6, 7만 생명이야. 요걸 표시를 해줬습니다. 1부터 6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 7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생명이면 뭐 요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돼? X 스몰 a Y야. 요 정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랑 수정이 됐대. 그러면 얘 X 스몰 a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나머지 X 스몰 a랑 Y는 누구한테서 받았어? 이거 다 아빠한테서 받았어. 6번한테서 다 받았어. 그 아빠가 X, Y를 같이 줬기 때문에 아빠가 n 플러스 1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를 줬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정상 난자 기억에는 스몰 a가 있다. 맞죠? 니은 비분리 언제 일어났어? 감수 1분열에서.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2와 4가 같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 아들을 낳았어. 근데 정상이니까 E형 접합. 2번은 어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2번의 경우 정상 엄마기는 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 여기 라지 A, 스몰 a 상황이죠.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엄마한테서 스몰 a를 받아서 5번도 E형 접합이었거든.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X를 받아야 돼. 근데 아빠가 멀쩡히 라지 A, Y니까 요렇게 와서 여기도 라지 A, 스몰 a 요랬겠지. 그러니 2와 4의 생명에 관한 유전자형은 같습니다. 이런 설명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이다. 자, 물을 섭취했더니 떨어졌어. 몸에 물이 많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묽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오줌 삼투압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운 오줌 삼투압이 맞고요.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그쵸? 물 먹었을 때 바로 낮아지진 않으니까. 혈중 항해류 호르몬 농도는 수분 재흡수하려고 하는 농도야. 그럼 어떻게 돼? 이 호르몬은 농도가 높을 때 많이 분비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이 분비되겠네. 그리고 기니스에게 다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감수분열과 DNA 상대량인데 2학년 문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요거는 잡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봅시다. 간은 대립유전자 F세트 나나 H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림은 어떤 남자의 G형기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기호부터 리을에 라지 F, 스몰 F, 라지 H, 스몰 H,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 기니들이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2, 3은 중기세포예요. 이렇게 해줬어요. 일단 유전자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게 다 한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에 등장한 적이 있는 유전자를 체킹을 합시다. 어떻게? 라지 F, 스몰 F, 라지 H도 여기 있죠? 근데 스몰 H는 몰라. 비워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 1. G1기 2N. 어느 세포? 세포 1이네. 그럼 여기도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보자마자 빠방 떴지, 그치? 그러면 핵상이 2N일 수 없고요. 얘는 핵상이 N이야. 게다가 이 H는 그럼 어떻게 되니?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럼 무슨 소리야? 원래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1, 0으로. 자, and. 그럼 여긴 두 개 다 있었으니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게다가 핵상에는 숫자 1이 떴으니까 어느 세포? 4세포고요. 그러면 01, 00. 자, 그 다음 디귿세포. 짝수고 여기도 짝수긴 한데 둘 이형접합 떴지. 얘 2N이니까 복제된 2세포. 그럼 얘가 3세포. 핵상인의 중기세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것은 4세포 쪽으로 스몰 F가 갔어. 그럼 3세포 반대편에 있을까? 무슨 F? 라지 F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 0, 0. 여기 스몰 H는 원래 다 없어. 그치? 여기는 복제했으니까 두 개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디귿은 어디다? 4가 아니라 3세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B, C의 합 1, 2, 빵 합치면 3. 맞지? 그리고 나의 유전자는 뭐였어? H세트고 H세트는 어느 염색체? 성염색체 있어야죠. 상염색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만 맞고 이 정도는 하나도 걸림 없이 쭉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신경계 문제지. 봐봐. 자, 딱 봐도 길고 짧아 뭐지? 부교감. 여기는 짧고 기니까 교감. 표적기관의 심장이니까 얘는 연수의 교감, 모든 교감은 척수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다음 오른쪽 표는 중추신경계에 속한 AB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무릎 반사의 중추 어디? 척수. 척수 아니면 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동 연수고 뇌줄기를 구성하는데 포함이 되겠지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A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을까 B에 있는 게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교감신경이니까 박동 촉진하는 거 맞지? 그 물질의 이름 뭐지? 노르에피네프린이죠. 디귿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이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억 니은을 읽어야 돼. 자, 전도 문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캐치해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A부터 C에 지점 D1, D2, D3를 찍어놨고요.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막전이를 측정을 합니다. D1과 D3에서. 근데 제시된 막전이가 지금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있어. 언제 측정한 거? 4ms에 측정한 거. 자, 마이너스 80은 여기 4ms 도착이니까, 측정이니까 1ms 도착. 즉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80mV 이내는 1ms 만에 도착한 지점이란 뜻이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30은 여기네. 아하, 그럼 이동시간 2가 나와서 얘네 둘은 2ms 만에 도착한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속도에 관한 설명을 볼게. 가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V고 나와 다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EV다.
가나다나 ABC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 맞춰보세요. 이 소리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A세포 D1까지 전도되는데 1ms, D3까지 전달되는데 2ms. 사실 거리는 똑같아. 다만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느려졌겠지. 어쨌든 1ms 만에 2cm를 이동했으니까 A의 전도 속도는 2. 요거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C도 나왔지. 이거 플러스 30.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돼? 아하, 여기까지 오는데 2ms가 걸려서 거리는 2cm야. 얘는 속도가 1이야. 속도 2배 차이 나는 애들이 있었어. 그치? 어떻게? 가를 구성하는 건 V, 나다는 EV. 끝났네. 그럼 A하고 B가 이 속도가 EV로 동일한 애들. 그 다음 시냅스 위치를 봐봐. 여기가 얘랑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전도는 돼. 근데 이쪽으로 전달은 안 되지, 이거는. 그치? 자, 그 다음 얘네 둘이 속도가 같으니까 여기 1ms에 양쪽이 동시에 도착을 했겠지. 얘는 시냅스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여기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봅시다. 기억. V는 1cm per sec이다. 맞죠? 니은. 동그라미 A는 플러스 30 아니고 마이너스 80이고요. 기억이 5ms일 때 이제 측정 시간이 5로 바뀌는 거야. 기억이 5ms일 때 C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D3로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3는 아무것도 흥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맞는 보기는 기억밖에 없다. 자, 군집의 조사 언제나 한 문제 나오지, 그치? 그리고 미지수를 좀 이거저거 써서 처음에는 이걸 어디부터 계산하지? 근데 의외로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봅시다. 자, 지금 상대 밀도가 있고 개체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B의 상대 밀도가 30%라고 해서 이걸 활용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상대 밀도는 개체수를 이용하면 총합 16 플러스 W 플러스 32 플러스 8분의 W지. 이게 30% 0.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다 더하면 56. 그러면 56 플러스 W분의 W는 0.3. 이거 다시 정리합시다. 어떻게 되니? 이걸 10분의 3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10W는 3 곱하기 56 곱하기 56 플러스 W. 그치? 그럼 넘겨서 7W는 3 곱하기 56. 56을 7로 나누면 7, 8, 56. 그래서 어떻게 돼? 24. W는 24. 이거 구했으니까 24를 넣고 나면 여기 총 개체수가 몇 개가 되니? 다 합이 80이 되죠. 그럼 비율이야, 비율.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억은 20%. C는, 즉 니은은 40%. 그럼 디귿은 자동으로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내디가 다 나왔어. 그러면 기억이 20, 여기 있고 니은이 40, 디귿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값의 합은 언제나 1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합이 100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31. 여기도 합이 100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68이니까 3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A가 출현한 방향구 수는 빈도랑 관계가 있어. B가 출현한 방향구 수보다 많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빈도가 누가 크니까? B가 크니까. 니은 WXY의 합은 W24, X31, 그 다음에 Y32 더하면 87 나오네요. 그죠? 우점종은 C다. 자, 생각해봐. 지금 상대 밀도 C가 제일 크고요. 상대 빈도도 C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상대 피도가 20이야. 합이 100. 즉 중요치가 100인데 다른 애들 합이 100이 나오는 애들이 있니? 없지. 그러니까 우점종은 C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이 좀 짜치기는 한데 못할 계산은 아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자료인데 기억이 세포업을 통해서 분해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된다. 그럼 뭐 여기 이화작용, 동화작용 정도 되겠죠. 그럼 기억. 지방은 기억에 해당한다. 어때요? 노폐물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럼 그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으면 되니까 맞는 설명. 그 다음 A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당연하지.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있어야 되니까.
나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 개가 다 맞는 보기죠. 자, 염색체 구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DNA와 뉴클레오솜이라고 했습니다. 뻔해. 간은 염색체고, 기억이 뉴클레오솜, 니은이 DNA. 자, 그럼 갑시다. 기억. 세포주기 간기에 가가 관찰된다. 띵. 왜? 간기는 이런 막대 모양이 아니라 실 모양의 염색체로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 동그라미 기억에 단백질이 있죠.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DNA는 헥산이고 헥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맞는 설명이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야.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나마 얘가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지정된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론을 해야 되잖아. 한번 봅시다. 간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BD가 있어요. 복대립이지. 그런데 AA와 AD가 같고 BB와 BD가 같아. 근데 표현형 네 가지니까 중간 유전 포함. 따라서 우열 관계는 A와 B는 불분명하고요. D가 열성이지요. 나는 두 쌍이 EF에서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림은 남자 1과 여자 2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나씩 감춰놔서 그치?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보라는 거야. 1과 2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대립과 다인자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표현형이 인수분해될 수 없는 5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대문자의 개수가 1개, 여기 모르겠고 1개에 1개.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대문자가 들어가면 1111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도 대문자는 2개짜리밖에 안 나와. 그럼 이 남자의 생식세포는 라지 A의 대문자 2개, D의 대문자 2개. 너무 심플해지지, 그치? 그거 하나 생각해봐. 그러면 아무래도 표현형 5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식세포의 경우 수가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어. 그거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를 우선 10으로 잡자. 표현형이 5가지라서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문자의 개수가 빵빵 1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 모르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DD 동형이면 너무 심플하지, 그치? 생세포가 D의 대문자 1개, 1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밖에 안 나와. D는 아닌 게 확실해. 그래서 B를 넣게 되면 복대립에 대해서 A, B, AD, BD, DD 복대립이 이미 4가지가 나오니까 거기다 다인자 변수까지 넣게 되면 표현형이 5가지가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로 먼저 추정을 하고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자, 일단 저쪽 남자 1이 만드는 생세포 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복대립 A 유전자를 가져갈 때 가능한 대문자의 개수는 2개고 D를 가져갈 때 가능한 대문자의 개수는 1개죠. 심플하지? 여자 쪽 생세포 N. 여자 쪽에서 그럼 A 유전자 가져갈 때 대문자는 1개 또는 1개. 그 다음 D 유전자를 가져갈 때도 1개 또는 1개가 됩니다. 그럼 이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 여기에 자손 EN이 됐을 때 가능한 표현형이 5가지인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A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다 A로 발현이 돼. 그럼 어떻게 돼? 가장 대문자의 수가 많은 경우는 3개지, 그치? 그 다음에 대문자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경우, A가 들어가면서 적은 경우는 이렇게 만날 때지, 1개지. 그럼 뭐야? 셋, 둘, 하나가 가능하구나. 그럼 나머지가 D인데 D 열성이 발현됐을 적에는 어떻게 돼? 여기밖에 없어. 그럼 대문자 2개 또는 1개로 표현형 5가지 정리되지?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확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물어본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이번엔 이 자손 A의 표현형이 가나가 모두 1, 즉 저쪽 남자랑 같을 확률은, 그럼 얘는 표현형이 어떻게 돼? A가 발현이 되면서 대문자가 1, 2, 3, 3개인 경우지. 즉 A가 발현되면서 대문자가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가능해? 요거 가능하고 또 뭐가 가능하니? 요거 가능하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남자의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는 2가지, 이쪽 여자의 생식세포의 경우에서 4가지였지. 그 중에 1, 2, 2가지니까 4분의 1이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좀만 연습해보면 이거 그대로 감 잡을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4페이지에서 시간이 조금 압박감이 있는 친구들은 풀기에는 마음이 급해서 좀 잘 안 보이고,
근데 좀 여유롭게 풀었던 친구들 이 문제까지 부담 없이 풀었을 것 같아서 이제 약간의 격차가 느껴지는 문제죠. 한번 봅시다. 가는 H세트, 나는 T세트에서 결정이 되고 각각 라지 HT가 완전 우성, 그리고 하나 상, 하나 X 조건입니다. 어쨌든 가계도가 나왔으니까 형질을 좀 정리를 할게요. 가정상, 정상나, 정상나, 가정상, 하나, 정상나, 가정상. A는 당연히 남자인데 지금 형질이 이제 뭔지 표현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인 1, 2와 3, 4가 모두 반대 표현형이다 보니까 저 가계도만으로는 우열관계라든지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표 자료가 추가로 제시가 됐으니까 이걸 따라갑시다. 자, 1번은 우리 아버지의 가정상이었고요. 4번 엄마도 가정상이었습니다. A 남자는 뭔지 모르고요. 6번 아들이 정상나가 되죠. 자, 요거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가가 됐던 나가 됐던 X형 색채에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면 6, 7번의 아들이 가도 나도 다 서로 다른 표현형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엄마는 X에 있는 형질은 아들한테 다 줬으니까 가가 됐던 나가 됐던 이형 접합인 게 분명하지. 그치? 무슨 소리냐면 가든 나든 이형 접합인 걸 하나 포함을 해. 이형 접합에는 둘 중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 즉 무슨 소리다? 엄마의 합이 2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고 1 플러스 1이면 둘 다 이형 접합이잖아. 이형 접합일 때 뭐가 발현된다? 우성이 발현된다. 이걸 통해서 우열관계를 찾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우성, 정상열성, 정상우성, 나열성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누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우열관계 한번 정리 좀 합시다. 가와 나에 대한 정상이 우성. 그럼 여기가 열성 and 열성이네.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 지금 1번 아버지가 가와 정상이 발현됐는데 스몰 h는 뭐니? 열성 유전자야. 그치? 열성 유전자고 그럼 이 사람은 합이 1이잖아.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돼? 가도 우성, 나도 우성인 상태고요. 합이 1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둘 다 열성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저희가 스몰 h 플러스 기억인데 스몰 h는 열성이잖아. 아, 스몰 h가 있는 것이 확실한 거네. 그럼 1 플러스 0이 되죠. 그럼 나 유전자는 기억 유전자가 아니란 소리야. 나는 열성이었지. 그럼 기억은 우성 유전자네. 그러니까 라지 T가 되고요. 근데 이거 하자마자 바로 나온 게 있는데 6번은 남자야. 아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니? 가에 대해서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열성이 그냥 발현돼 버렸지. 아하,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면 어떻게 돼? 2개가 있었어야지. 무슨 소리야? 가가 X형 색채에 있고 나가 상염 색채에 있어요. 여기서 잡힌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가계들을 정상적으로.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 열성이고요. X형 색채에 있어요. 이 엄마 E형 접합, 여기도 E형 접합. 그럼 이제 이게 X형 색채에 있으니까 A는 어떻게 될까? 아들은 엄마한테 X 받아서 열성이 발현됐을 겁니다. 아하, 스몰 h가 있겠네요. 그럼 얘도 1 플러스 0이니까 어떻게 돼? 정상 나를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럼 여기도 나가 발현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 형질에 대해서는 나가 열성이고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나가 열성임, 상염색체 이형 접합. 나 열성임, 이형 접합, 이형 접합. 여기까지 다 털었죠. 그죠? 그럼 보기 해석할게요. 기억. 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가 설명이 되고요.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라지 HT를 모두 갖는 사람과 우성인 사람인 거지. 우성은 뭐야? 가와 정상. 어딨어? 여기 1번 가정상, 4번 가정상, 7번 가정상. 그럼 3명이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2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디귿. A와 O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가나가 발현될 확률. 가 우성이고 나는 열성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양쪽 모두 열성이니까 100%. 그럼 가는 어떻게 돼? 우성인데 X염색체 유전이고요. 아빠는 열성이라서
상관없고 엄마가 이형접합이야. 즉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and 2분의 1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훈련이 되어 있으면 4번과 6번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찾았을 텐데 훈련이 덜 된 사람 and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은 이게 한눈에 보긴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 생태계 문제예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냈어요. 계책은 A와 B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잘 보면서 보기 따라가 봅시다. 기억, 종, 간 경쟁은 기억의 예에 해당한다. 종, 간, 종과 종 사이의 경쟁이지. 기억은 한 계책은 한 종 내에서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니은, 뿌욕박테리아는 비생물적 요인이다. 말이 돼? 뿌욕박테리아는 세균인데 세균은 생물이잖아. 마지막 디귿,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니은의 예에 해당한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디귿만 맞는 거지.